좋아요, 구독. 예, 안녕하세요. 정현성 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좀 많이 밀렸네요. 네, 어제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좀 한 단계 강등한 점이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피치는 저번에 이제 미국이 미국 그 부채 한도 상향권으로 이제 좀 정치적인 대립이 계속 좀 이어진 것이랑, 그리고 계속 늘고 있는 이런 미국의 부채, 그리고 향후 3년까지 예상되는 이런 재정 적자 악화를 좀 이유로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유럽 증시가 모두 1% 이상씩 하락을 했고요. 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호주까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위험 회피 현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AI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상승했던 이런 기술주들도 거의 대부분 지옥을 봤는데요. 엔비디아가 거의 5% 가까이 빠지고, 구글도 빠지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까지도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당연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3.8% 급락을 했고요. 다만 시장이 이렇게 좀 급락을 했어도 주요 인사들은 과한 걱정이라는 의견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제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이 이런 좀 결함이 있고, 그리고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미국은 최근의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 이 사람도 이제 피치의 결정은 좀 말도 안 된다. 미국의 군사 시스템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트리플 A 등급을 좀 받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더블 A 플러스 등급을 갖고 있는 게 좀 우스꽝스럽다고 비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이제 수석 투자 전략가 모나 마하담도 지금의 신용등급 강등은 지난 2011년 때의 S&P의 강등 때와는 매우 다르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움직이니까 투심에도 당연히 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극단적 탐욕 구간에 위치했던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67로 떨어지면서 현재 탐욕 진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좀 상승하는 빅스 변동성 지수도 오늘 15% 상승을 했고요. 최근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극단적 탐욕 구간에 머물면서 주가들의 변동성을 좀 많이 키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과열됐던 시장을 좀 살짝 식혔다고 긍정적으로도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제 기술주들의 주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이제 7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이 지금 시장 예상치 17만 5천 증가를 좀 상회한 32만 4천 개가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호텔이나 식당 등의 이제 서비스업 쪽에서 20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발표했던 구직이직 보고서, 조치 보고서에서 민간 기업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4만 건 감소했던 것과는 좀 상반된 모습입니다. 다만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6.2%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둔화세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나오는 7월 고용 동향 보고서까지는 꼭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처럼 강한 고용 시장은 오히려 좀 조기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는 흐름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겠지만 이제는 고용 지표가 좀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시장은 아니라는 점, 너무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거시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와야지 우리 시장에는 좋고,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반대로 나쁜 이런 역의 관계였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에 들었고요. 자, 지금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을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피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S&P라는 데도 있고 무디스라는 데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넷 옐렌도 비판을 했고 제이미 다이먼도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S&P나 무디스는 어떻게 액션을 보일 거냐 이게 이제 다음번에 이제 가능성인데 여기서 혹시라도 조금 다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다. 그러면 진짜로 그때는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 넘게 이렇게 빠졌어요. 그 빠지는 와중에 딱 보니까 AMD가 너무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오늘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그 신용 등급 평가 강등 때문에 AMD 같은 기업들이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하락을 했습니다. AMD도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이제 반도체 매출이 좀 증가를 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53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한 53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 57센트를 상회한 5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이뤄지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어서 이 AI가 연말까지도 좀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섹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연말까지 좀 이끌어낼 것을 보고 있고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AI와 반도체 섹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AMD가 빠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용 등급 평가 강등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에게 좀 하방 압력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좀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동안 좀 급격하게 오른 탓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준 것도 있었고요. 뭐 중국의 비야디가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우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한 이제 현대차, 기아, BMW, 벤츠 등 뭐 이런 다른 비테슬라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을 위한 이런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도 테슬라에겐 악재였을 텐데 오늘은 이제 조향 장치가 이상이 있다는 이슈로 리콜 가능성까지 좀 생겼다는 이런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가 조향 장치가 이상이 있다고 현재 테슬라 차량에 대한 조사를 좀 들어갔다고 하네요. 예비 조사 보고서에 좀 따르면은 이제 모델 3와 모델 Y에서 조향 장치 이상이 발견됐다는 그런 민원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지금 조향 장치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리콜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교통안전국이 경고를 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 하락을 같이 좀 견인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할까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금 최근 미성년자들이 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시간의 게임 시간을 좀 제한하기도 했었죠. 그럼 뭐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들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알리바바, 뭐 바이두, 징둥닷컴 이렇게 다 급락을 했다라는 이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3가지 이제 말씀을 했는데 AMD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가격 조금 우리도 좀 오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장초반에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조향 장치 뭐 이쪽 리콜 가능성 우리나라 2차 전지 지금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거든요. 오늘까지도 좀 영향권에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고, 중국에서 스마트폰 제한 소식 이런 게 우리나라 사실은 뭐 미디어나 게임이나 이런 쪽에도 관련해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뉴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뉴스들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좀 가볼까요? 비트코인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미약하지만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에서 좀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으려는 시도를 보여줄 겁니다. 반대로 지금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간다면은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400에서 3,500만 원 구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지금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 내일을 좀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확인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좀 상승과 하락의 기로에 서 있는 와중에 이 알트코인들도 변동성을 키워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계속 주말마다 50% 넘게 급등을 했다가 내리꽂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말에도 같은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을 필수로 취해야겠죠. 꼭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 계좌 손실을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법원마다 판결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말이죠. 가상화폐를 어떤 데는 뭐 그냥 코인으로 봐라, 어떤 데는 이게 증권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법원에서는 지난 이제 래플랩스 때와는 좀 반대되는 이런 판결을 내려서 지금 시장에 계속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맨하튼 법원의 이제 레이코프 판사가 권도영이 지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면서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달에 이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이라서 추후에 이제 SEC가 리플을 항소를 하게 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제 연방증권법을 좀 준수해야 한다는 이런 SEC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라는 이슈가 한 번 있었고요. 지금 그리고 비트코인이 살짝 오늘 반등한 계기 중 하나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부터 해서 반등의 움직임을 줄 수 있었던 계기는 이제 또 미국 실리콘밸리의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비트코인 신봉자 중 한 명인데 지난 1일에 SEC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지금 15만 2,8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해 나가면서 좀 시장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